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수행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은 우주의 큰 목적과 떨어져 가지고는 별개로 가다가는 방향성을 잃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큰 흐름과 개인의 삶은 반드시 방향을 맞춰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맞춰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우주 차원에서부터 보면 우주는 공과 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본질을 알려고 하는 수행에 들어가는 거고, 삶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들인데요. 우주 차원에서도 펼쳐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삶이라는 차원에서 펼쳐지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쪽 세계는 유의법의 세계, 세계 세계는 유의법, 공의 세계는 무의법. 이 깨달음도 달라요. 세계에서의 어떤 신과에 감응하는 것은 유의법적인 수행을 해야 되고요. 공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무의법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의법의 세계는 뭐냐 하면 목적이 진화에 있어요. 진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이 무지하고 무명해서 윤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면하고 이러한 진화 차원에서 계속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개념이 믹스가 안 돼 가지고는 반쪽 인생관이 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그 완만하지 못한 삶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 삶에 대한 해석이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진화에 있는데 물론 이제 진화라는 것도 이제 생멸하는 가운데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사계절 있고 올 사계절도 있지만, 작년 한 해의 봄보다는 올 봄에 내가 더 성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진화예요. 우주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그 진화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는 건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우리 진화를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지구에 올 때 영적 차원에서 진화의 큰 흐름 속에 요번에는 무슨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지 진화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맥을 같이 하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생 숙제를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인생 숙제라는 것이 지구에서, 특히 물질의 몸을 가지고 지구에서 하는 인생 숙제는 크게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12가지 숙제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숙제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에너지의 조화예요. 에너지의 조화. 그냥 막연한 조화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에너지의 조화다. 우리는 그 에너지의 조화라는 큰 틀을 가지고 거기서 12가지로 나누어진 숙제를 자기가 그 중에 하나씩 받아와서 삶 속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들어와서 거기서 배우고 교훈 얻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영혼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무슨 숙제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어떤 나에게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가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단지 그냥 자기에게 불쾌한 사건으로만 알고 그걸 빨리 덮으려고만 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전 국민이 이번 겨울 내내 홍역을 앓았던 탄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인생 숙제를 모르니까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교훈을 얻을까라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사건을 피하고 덮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잖아요. 이게 그 일반 개인들도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게 국가적인 차원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전체가 다 아는 거지 개인들도 자기 인생 숙제를 모르면 그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나한테 왔는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빨리 덮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꾸 전혀 배우고 교훈을 얻는 과정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그 방향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에너지와 시간,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교훈을 얻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소모적인 삶을 살게 돼 있으면 한평생 살았다 그래도 교훈 얻을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한평생 살았는데 또 교훈 얻을 게 없어요. 그렇게 피하고 도망만 다니고 남한테 핑계대고 원인이 전부 세상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 뭐 이런 어떤 전혀 엉뚱한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삶을. 그래 열심히 살아왔다 이거 하나 내 자부심 있다 이게 무명이에요. 열심히 살아온 거는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뭐 교훈 얻은 게 있어야죠.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인생 숙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그 비수행자들은 생존하는 쪽에 먹고 사는 쪽으로만 삶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인생 숙제를 모를 때 수행자들은 그 삶을 또 가볍게 여기고 수행에만 그 몰두하느라고 삶의 그 어떤 단두리를 그때그때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꼬여가지고 그 삶이 수행의 발목을 잡는 그런 수행자들을 가끔 많이 봅니다. 이건 좀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 수행과 삶은 마치 어떤 매트릭스에서 가로축과 세로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도 직장 생활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꼭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떤 경제적인 수입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일터에서 또 얼마나 많은 그 인격이라는 그런 거를 인생의 지혜를 또 배웁니까? 그 돈의 문제 하나인 것이 아니죠.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렇게 그 직장에도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숙제를 알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게 보이거든요. 이 사건이 나에게 좀 요구하는 게 이게 뭐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만 해주면 문제가 저절로 이렇게 풀려 나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박근혜 씨처럼 이렇게 덮고 발뺌하고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 사건이 계속 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인생 숙제를 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안 하면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찍는 모든 사건은 인생 숙제와 관련된 것들만 와요.
인생 숙제와 관련 안 된 거는 안 와요.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 빼고요. 어떤 사건들로 크든 작든 사건들은 그분의 인생 숙제와 100% 연결돼 있어요. 인생 숙제와 연결 안 된 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인생 숙제를 모른다는 거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냥 피해만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용감해가지고 뭐 그 일에 부딪혀서 그냥 막 하는 거하고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숙제가 아니죠. 다른 또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인생 숙제를 배워나가는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같은 유형의 사건들만 온다고요. 그 주변에서 보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그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오는 그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그 핵심을 못 보고 어떤 사건 위주로만 봤을 때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는 수행자들이니까요. 수행자가 이제 수행도 하고 삶에서 자기 인생 숙제가 뭔가를 알면 이 두 가지가 드디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삶이 우리 수행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진화와 수행은 진화된 존재가 또 공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화와 공이 정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화가 안 된 분들이 또 공하고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도 하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 인생 숙제를 받아왔다는 거는 우주 차원에서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개인 영혼이 막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학교 보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커리큘럼 정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 내가 학교에 왜 왔는지 모르고 친구들하고 맨날 쉬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러면 뭐 잘못된 학생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구에서 삶도 이러한 여러분이 인생 숙제를 알 때 그 세계에서의 삶이 그쪽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수행에 또 힘을 받아서 공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이 수행도 또 탄력을 받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을 때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촘촘히 짜여져 있는가를. 그러니까 무지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불교의 무지와 무명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시고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